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공급 차질 등 여러 문제에도 선전 중이더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이 주식 시장의 대안이면서 함께 동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즉,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려가지만 비트코인 시장이 떠야 주식 시장도 함께 뜨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높은 굉장히 묘한 시장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화랑을 좀 보여야 주식시장도 같이 덩달아 으쌰으쌰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주식시장을 괴롭게 했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그동안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공급 차질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면서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주식 상승의 장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데요. 연말에 베어마켓 랠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노동력 부정 및 공급망 차질에 등에 의해서 성장력이 둔화될 거라는 어떤 나름대로 좀 경고성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사회보장 예산안을 1조 달러 규모로 축소할 예정이다. 서로 내부에서 이렇게 해서 공화당과 서로 협상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관심이 갔던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 및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은 테슬라의 선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꺾이거나 쓰러지면 글로벌 시장의 여러 면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처할 게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시장의 리더입니다. 따라서 현 장이 향후에 꺾일 거다 말 거다 이 핵심은 다른 여러 요인을 보는 것도 있지만 테슬라의 주가가 꺾이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6만 6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비트코인이 잘 돼야만 우리 나머지 주식시장도 잘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우리 인스타처럼 사진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제2의 어떤 수단인데요. 이것을 페이팔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이 기업 이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메타버스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잘 안 되는 기업들이 회사 이름을 많이 바꾸죠. 그렇죠. 우리가 코스닥에서 나쁜 기업을 찾아낼 때 이름 자주 바꾼 기업들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페이스북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위기이다. 두 번째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잡은 건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을 찾는 것은 한국 시장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입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손을 든 거죠. 헝다그룹이 지분을 매각해서 3조 원을 조달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무산됐다는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헝다는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조금씩 사라지죠.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또한 헝다그룹이 홍콩 증시에서 21일부터 재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가 백신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을 잘 만든 좋은 기업인데 뭔가 잘 삐그덕거리면서 주가가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시장에서는 노바백스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3분기 매출 약 16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비 5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기차 테슬라 올해 3분기 매출이 16조 원을 넘었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3분기 매출액은 137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6.1680억 정도 되는 거죠. 전년 동기비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 비해 3분기 전체 납품이 20% 늘면서 6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경쟁사보다 반도체 부족이기를 잘 견뎌냈다.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반도체 부품 부족을 잘 이겨냈다. 이 말은 잘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늘 준비하고 위기가 닥칠 걸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테슬라의 내부에 잘 짜여져 있는 경영진들의 모습, 그리고 스태프들의 모습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5.80달러. 테슬라는 이제 1000달러를 향해서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달러를 한번 찍어줘야 그 다음에 꺾일지 더 갈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700달러에서부터 고민했던 많은 서학개미들에게 이제 고민을 덜게 해준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1000달러다. 한 번은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65,916달러. 네, 2.84%가 올랐죠. 네, 최고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 오르는 모습으로 시장에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크지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애플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 어려움을 좀 당하다가 최근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서 150달러 근처까지 오는데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리고 애플 13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공급 중단이라든지 생산 중단이라든지 생산 감축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크지 않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애플은 일단 150달러를 넘어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말 쇼핑 시즌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기업이 애플입니다. 해년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애플은 좀 더 전진할 것이다. 노바백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4.76달러가 76%가 빠진 거죠. 136.86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노바백스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즐겁게 들리는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포드 자동차가 4%나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한 애널리스트가 포드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한 투자나 이런 면들이 긍정적이다. 향후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그것을 준비해 간다.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강조하면서 포드가 4%나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올라오다가 좀 옆으로 기거나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V자 반등은 없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면에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모비스 늪에 빠진 우리 주린이나 여러 친구분들은 좀 견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17%가 빠졌죠. 625.14달러. 고점에서 이제 빠지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폭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일단 700달러를 기본적인 목표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금리 채권 시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5년물은 금리가 살짝 빠졌고요. 10년하고 30년물은 살짝 올랐는데 특히 30년물이 4bp나 올랐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어제 채권 시장이 좀 혼란이 많이 가중이 됐는데요. 1.9%까지 올랐다는 거죠. 네, 3년물이. 이런 것은 향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3번 정도 더 올릴 것이라는 가정이 포함된 겁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린이들에게 일단 부담이죠. 주식과 집을 부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버리를 일으켜서 산 우리 주식 투자가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한 시장 인사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베어 마켓 랠리가 가능한가? 베어 마켓 랠리는 경제가 침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주식 상승을 말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에 충분히 연말 시장의 베어 마켓 랠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배엄 마키넬릿이 가능하다고 보는 저의 논리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 보통 어닝 시즌에서 계속 주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도 그렇고 해외 기업도 그렇고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숫자로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희망과 기대감을, 그리고 내년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을 날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데요. 위코로나로 가는 과정, 이렇게 해야만 노동 인구가 시장에 들어오면서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다양한 인플레 위험 요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안정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침체 속에서도 주식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는 베어 마켓 랠리, 연말이 베어 마켓 랠리 기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싸이월드 관련주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레트로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봐서 싸이월드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 먹거리가 어떻게 장착되느냐,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저 친구 찾고 이런 즐거움은 이미 다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주지는 않는데, 여기에 독특한 뭐가 한두 개만 들어간다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비료주가 떴는데요. 비료주 같은 주는 굉장히 순환주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왔다가 다시 흘러가는 그러한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비춥니다. 핵심은 엔터 드라마 게임이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꺾이느냐인데, 저는 연말까지는 꺾이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라올 때마다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좀 가볍게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70%로 연말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미국에서 좋은 실적을 보였고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과 2차 전지가 미국을 이끄는 힘인데요. 여기에 메타버스까지 세 개가 큰 힘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 주식은 연말 내내 우리에게 상승 모멘텀을 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포드 자동차가 4% 정도 오르면서 나름대로 실적 선방을 했는데요. 희망을 줬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기업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V자 반등은 아니지만 늪속에 빠진 우리 투자자들은 견딜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이월드 관련주 보실까요? 인트로메딕, NHN벅스, 다날, 초록뱀 미디어, 이 네 개인데요. 인트로메딕이 이제 1등이죠. NHN벅스, 다날 이런 순서인데, 네 개를 묶어서 사는 방법도 있고, 하나만 고른다면 인트로메딕이나 NH벅스, 인트로메딕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엔터주들이 시장의 리더로 지속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제가 추천하고 있는 하이브, J컨텐츠, JRP 등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종목은 소폭 올라올 때마다 소폭 덜어내는 전략은 필요합니다. 30% 정도 현금화가 전략이 저는 좋아올 거라고 추천합니다. 일어나 일부 상승 시 덜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메타버스, 일부 게임주 등은 반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이언트 스텝, 컴투스 게임빌, 펄어비스 등이 그러한 종목이죠. 전통의 2차 전지는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대주전자재료, 첨보, LNF, 오닉PNE 등. 자, 오늘은 크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로는 싸이월드 괜찮아 보인다. 두 번째 드라마, 엔터, 이런 종목들은 좋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때보다 소폭 덜어내자. 전통의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지속적으로 팔지 말고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고 승리하는 멋진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